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7월 15일 유시민 작가는 매불쇼에서 이런 발언을 했지요. 근데 이제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공제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민주적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도 모를 그 정계 개편 관련한 발언이 내란당 국힘 김태호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빡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개헌에 대해 제 생각을 간단히 써볼까 합니다. 정치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국민들이 개헌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개헌 찬반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꽤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꽤 높은 확률로 대부분의 개헌 찬성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하자던데 뭔가 개헌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지요. 전문가들이 1순위로 꼽는 개헌 대상 조문이 뭘까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 금지 조항일 겁니다. 개헌을 하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규정이지요. 그런데 이게 뭔지, 이게 왜 1순위 개헌 대상인지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 주제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적 논의는 고사하고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조차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검찰개혁이 시끄러웠으니 그 이야기 먼저 해보지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하자는데 전문가의 합의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검찰 편 들었던 전문가들은 모두 들고 일어나겠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당장 없애야 할 분위기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남겨둔다면 어떤 식으로 고쳐야 할까요? 문제가 많으니까 고치는 게 맞기는 할 텐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전문가나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을까요? 없앤다면요? 합의된 대책은 있을까요? 기관과 관련된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지요. 오래되어서 다들 잊으셨겠지만 이명박이 인권위를 망가뜨리려 했을 때 인권위가 헌법 규정에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인권위가 사실상 정권 마음대로 구성되었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지요.
그러니 인권위 헌법기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는 있었을까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권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이 분야를 연구하지 않으면 별 관심도 없습니다. 기본권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적 기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내 합의는 없었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개헌을 위해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포함해 새롭게 논의되는 기본권들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기본권 조항들을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형사소송법도 수기해야 한다고 난리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수기는 시작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헌 논의가 진짜 문제는 개헌이 필요해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헌이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의전순위 2위지만 별 역할이 없는 국회의장이 매번 개헌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국회의장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역시 분권령 어쩌고 나아가 내각 책임자 어쩌고 하는 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국회에게 주도권이 주어지니 포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 중 개헌을 진짜 연구하고 진지하게 들여다본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제가 위에서 말한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정치인들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87년 체제가 정말 실패했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7년 체제화에서 이룩되었습니다. 그 87년 체제가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권을 교체했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고 전두환을 끝냈고 쿠데타를 막았고 두 번의 탄핵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지켜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87년 체제가 실패했다고 유통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헌법이 무슨 음식이나 유행도 아닌데 일정 시한이 지나면 무조건 고쳐야 하는 패션인가요? 지금 헌법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에서 쓴 것처럼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87년 체제가 끝장났다, 실패했다, 유통기간이 끝났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절대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관련해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정계 개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걸 개헌과 관련 지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계 개편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개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 의석 거의 전부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힘의 일부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내란을 저지른 그 세력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민주당의 존재 의미와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짓입니다. 국힘 전에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겁니다. 민주당은 보수 세력이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내 정체성은 땡땡이니 여기에 맞춰서 정치 세력을 선택해야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라고 판단해서 지지 세력을 결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의당 등에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걸 기준으로 지지 세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민주주의와 내란 척결을 기준으로 지지 세력을 결정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따지는 것이야말로 정체성 정치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정치공학적 계산기를 두들기는 정치인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성공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치인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포유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또 이렇게 밝혔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혼돈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30%대 지지율이 처음 나타났고
지지자들이 레드팀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통령 스스로 해결책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광기의 당정일치가 아니라 당정의 조화지요. 따라서 이재명의 유일한 출구 전략은 정청래 당선뿐입니다. 이재명에게도 민주당에도 대한민국에도 운명의 17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